그러면 오늘은 2단원 뉴턴 운동 법칙과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네, 1번 쉬우니까 지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림은 먼지털이를 이용해서 먼지를 털고 있다. 이거 이제 관성 법칙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관성 법칙에 해당되는 예시들을 고르라는 것 같습니다. 기억. 스타팅 블록을 밀어서 출발한다. 이게 사람이 땅을 밀면 땅도 사람을 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작용 반작용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네. 니은은 이제 종이를 치게 되면은 종이에 비해서 무거운 동전이 이제 정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다음에 버스 대표적인 관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의 크기가 F로 일정한 힘이 A는 왼쪽 방향으로 B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각각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되게, 처음에 이만큼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힘이 작용해서 얘는 지금 힘의 방향하고 속도가 다르다는 거. 힘의 방향이래 결국 가속도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하고 속도 방향이 반대니까 얘는 속도가 줄어들 것이고, 얘는 속도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 같으니까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요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A는 가속도의 방향이 한 번 바뀐다라고 되는데, 가속도는 힘의 방향하고 알짜 힘, 알짜 힘의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글씨 조금만 예쁘게 쓸게요. 알짜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계속 똑같죠. 그렇죠? 다만 속도는 바뀌어요. 그죠? 왜냐하면 속도가 오른쪽 방향의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정지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으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 방향은 바뀝니다.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당연히 알짜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거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같냐? 우리가 가속도는 힘을 질량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같다고 돼 있고, 그렇죠? 작용하는 힘도 같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물체 A의 수평 방향으로 12N의 힘을 작용했는데 6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A의 물체 B를 접촉시키고 A, B의 수평 방향 15N의 힘을 작용했더니 3m/s.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그쵸?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B의 질량은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힘도 안 해, 가속도도 안 해, 질량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2kg.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3m/s의 가속도로 움직인대요. 요만큼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렇다는 말은 15N 3, 그 가속도가 아니고 이 덩어리의 질량은 크게 어렵지 않게 5kg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덩어리라고 얘기했냐면 얘네 둘이가 붙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그 중에서 얘는 2kg, 얘는 3kg여야지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그림은 정지해 있는 물체 6N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계속 작용하여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지나서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자, 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니까 기울기 구하고 싶겠죠. 그렇죠? 2초까지의 지금 기울기는 3, 그러니까 즉 가속도가 플러스 3이고요. 2에서 5초까지는 기울기를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제가 요런 이제 계산하는 것까지는, 그죠? 계산하는 것까지는 이제 뭐 얘기 막 자세하게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요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오지. 3초 걸렸고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0 빼기 6이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가속도 방향이랑 알짜 힘 방향
같다는 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명시를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돼요. 즉 그러니까 딱 잘라 당연하겠지만은 2초를 기점으로 뭔가 이제 마찰이 있는 거칠거칠한 수평면에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3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인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2kg짜리의 물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 제곱이에요. 그 말인즉슨 알짜 힘의 크기가 마이너스 4N이라는 거거든요. 왼쪽 방향으로 4N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6만큼 작용했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10N의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 물체 이동 거리는 0에서 2초까지와 2에서 5초까지보다 작다. 뭐 계산해보면 되겠죠? 이동 거리는 요 면적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면적 계산하면은 6. 이거는 9이기 때문에 네,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해야 되죠. 네, 맞고 질량은 2kg 맞죠, 그렇죠? 알짜 힘의 크기는 6N 마이너스 4N입니다. 10N 아니에요. 마이너스 4N이에요. 그래서 1초일 때가 틀렸지, 그렇지? 네, 그래서 답 3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도르래가 나오고 뭐 빗면이 나오고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는데, 네.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림은 질량 3m인 물체 A가 질량 m인 물체 B와 실로 연결돼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가 점 P를 지나는 순간 C를 끊었더니 A, B가 각각 크기가 요만큼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그래서 A의 가속도하고 B의 가속도, 즉 지금 얘네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고요. 즉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거는 알짜 힘 0이라는 거죠. 그렇죠? 알짜 힘 0이랑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B가 알짜 힘이 0이라는 거는 아래 방향으로 mg의 힘이 작용하는데 실도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력이죠. 그렇죠? 같은 크기의 힘으로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mg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mg일 거고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A가 실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 이쪽 방향으로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이 뚝 끊어졌어요. 실이 끊어졌다는 거는 장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A의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얘도 질량분의 힘,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네, 1대3 이렇게 이제 고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그림은 물체 A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질량은 뭐뭐다. 우리는 답하시오. 질량 나와 있고요. 이거 시간 속도 그 기울기 구하면은 가속도 네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가속도를 구하면은 알짜 힘이 둘 다 10N으로 같다. 그래서 A의 작용 알짜힘 F면 B의 작용 알짜힘도 당연히 F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까닭은 그 뭐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6번 어렵지 않게 답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V0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반대 방향 6N의 힘, 즉, 그러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가속도 마이너스 얼마냐? 이렇게 나눠주면은 3m/s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할 순간부터 5초 후에 정지했다. 5초 동안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만큼 속도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V0는 15m/s이다 라는 것을 크게 어렵지 않게, 아니면은 지금 제가 너무 빨리 했다 싶으면은 V는 V0 플러스 AT 네. T 마이너스 3 나중속도 0 넣으시면은 15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8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4m, m인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와 같이 가해서 AB를 서로 가만히 놓았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즉 위치를 바꿨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을 봐야 돼요. 아까 전에 요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네, 5번. 지금 8번 이거 잘 모르겠으면 5번 문제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보세요. 네. 자, 보시면은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요쪽 방향으로 mg, 그 다음에 실이 잡아당기는데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정지해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이쪽으로 mg,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요거를 이제 보시고 4m이 이쪽 방향으로 mg, 그러면 얘도 이쪽 방향으로 mg만큼의 힘을 받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빗면을 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에 상관없이 같아요. 이게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요거, 네, 이렇게, 그죠? 이 여기서 떨어지는 그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똑같이 왜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 그러니까 이 물체들이 이제 빗면을 따라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중력 때문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요 범위를 넘어가니까 물리학 2 때 여러분들이 힘의 분해에 대해서 배우면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4m, 질량이 4m이고 m이잖아요. 그렇죠? 중력의 크기가 달라요. 그쵸? 다르겠죠? 그렇다는 말은 요 미끄러지는 방향, 그러니까 빗면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 힘이 4배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즉, 그러니까 얘가 mg면요, 얘는 미끄러지는 힘이 4분의 1 mg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즉, 바꿔서 표현하면은 질량이 4m짜리든지 m짜리든지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가속도는 4분의 1g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4m짜리가 자유낙하 하나, m짜리가 자유낙하 하나, 가속도가 g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얘도 중력 때문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짜 힘을 계산해 보시면은 4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가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요 정보를 가지고 가속도가 원래는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4분의 1g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B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 4분의 1 mg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은 요 그림을 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4m, 요쪽 방향으로 4mg만큼의 힘, 왜냐면 요쪽 방향으로 4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m 4분의 1 mg, 요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가속도 어떻게 구하냐? 알짜 힘은 4mg 마이너스 4분의 1 mg, 그리고 합쳐서 5m, 요거를 계산하면은 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랑 여기에 4씩 각각 곱해주면은 16에다가 15mg에다가 20mg 해가지고 네, 5, 4, 25, 35에서 4분의 3g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 같은 경우에 지금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6번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4m짜리하고 m짜리가 빗면을 내려갈 때 가속도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알짜 힘은 4배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9번 보겠습니다. 네, 그림 가는 빗면에서 물체 ABC를 실 PQ로 연결하여 A를 크기가 F인 힘으로 당겼더니 ABC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를 크기가 3F인 힘으로 당겼더니 ABC가 가속도의 크기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B의 질량을 각각 EM이고 가해서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3배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와 진짜 어렵다라고 느끼셨으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제가 만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차근차근히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핵심은 뭐냐면은 한 물체에 대해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표시해보고 예를 들어서 A에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표시를 해보고 이 힘들을 더하고 나서 질량으로 나눴을 때 그게 가속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은 천천히만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거는요. 이 빗면에서 얘네들이 미끄러져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물체마다 중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질량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즉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도 질량에 비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 내려가는 힘을 뭐 F, 소문자 F라고 치면요. 얘는 EF, 얘는 뭐 C라고 치면은 CF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위쪽으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빗면에 지금 여기 놓여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래 방향으로 네,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미끄러지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이 어찌됐건 간에 얘네들을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실이 Q가 C를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C는 정지에 있어요. 정지에 있기 때문에 이 힘과 이 힘이 같아야지만 얘가 정지에, 나머지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힘과 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뭐 TQ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이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요, 이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하고 같습니다. 똑같이 TQ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실이 C를 잡아당긴다는 거는 사실은 B가 C를 잡아당기는 거나 같은 말이고, B가 C를 잡아당기면은 반작용으로 C도 B를 잡아당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이 C를 잡아당기는 힘,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P라고 치면요. 여기서도 요게 같다. 요걸 생각하시면, 그러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왜 얘가 정지해 있냐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지금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이쪽으로 실이 잡아당기고 있고, 이쪽으로 중력 때문에 미끄러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니까 얘는 정지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네. 지금 얘를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은 요것과 요것과 요것을 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M, EM, CM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F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얘가 정지해 있으니까 요 힘하고 요거 세 개 다, 실은 왜 해당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실은요 이 물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 안쪽에 있는 실이기 때문에 얘가 이 전체 물체 작용하는 알짜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서 마찬가지로요. 여기서도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있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요거라고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프라임, 이쪽으로도 P. 이게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적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식을 이렇게 세 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으로 3M, 이쪽으로 TP 요거, 그 다음에 F 요게 있으니까 3M이 3F죠. 3F 빼기 TP 프라임 빼기 F 해서 M으로 나누니까 A의 가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요. B 같은 경우에도 네, 위쪽으로 요 힘 TP 프라임 빼기 TQ 프라임 빼기 EF 이래서 얘도 A의 가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C도 마찬가지로요. C도 네, 위쪽으로 TQ 프라임 아래쪽으로 CF 해서 얘는 CM 이렇게 돼서 얘도 A만큼의 가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얘네들을 각각 구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이제 알아낼 수 있는가? 이제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네. 네. 어떤 걸 알아낼 수 있냐면은, 이제 여기, 마지막 걸 한번 볼게요. 가에서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즉, TP가 TQ의 3배라는 거예요. 얘가 T면은, 얘가 3T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힘의 크기 3배.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B를 기준으로 볼게요.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정지에 있거든요. 왜 정지에 있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TP의 크기로 잡아당기고 이쪽 방향으로 TQ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이쪽 방향으로 EF의 미끄러지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배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죠. 3T는 EF 플러스 T. 요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요 힘하고 같다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A를 기준으로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F 그 다음에 이쪽으로 TP 그 다음에 이쪽으로 F 이렇게 작용한 그러니까 즉 A는 F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아서 그래요. 근데 얘는 3T잖아요. 그죠? 같아서 그래요. 근데 얘는 T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4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가 4T라고 여기 오면은 4T 4T는 4F 요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는 1이구나. C가 1이라는 거는 C의 질량은 M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되면은 웬만한 게 좀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한번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 가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가속도는 얘네들이 하나의 덩어리다 라고 푸시면 돼요. 네, 그래서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면은 위쪽으로 3F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4F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1인 게 판별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량이 M이니까 4M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다 보니까 계속 보라색으로 쓰게 됐네요. 이게 이제 얼마냐는 건데 F는 지금 이제 4F가 F기 때문에 그럼 요게 이제 F죠. 그렇죠? 그러면 2F 4M 이렇게 돼서 가속도는 2m분의 F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색깔 잠깐 바꿀게요. 이제 색깔을 네, 이렇게 바꾸고 자, 나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즉 TP 프라임이고요. 그렇죠?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Q 프라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 구하면 돼요. 다 구했어요. 다 구했습니다. 왜냐? A 구했죠? F 뭔지 알죠? 4분의 F가 여기 자꾸 F라니까 여러분 헷갈리는데 네. 소문자 F하고 F 사이 대문자 F 사이의 관계를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볼게요. 네. 3F 빼기 TP 프라임 빼기 4분의 F는 M 곱하기 2M분의 F. 요걸 계산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쵸? 네. 여러분들 해보시면 얘는
4분의 9일 것 같은데 4분의 9 아닌가? 4분의 9 네, 4분의 9F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TQ는 여기 이제 여기 있죠, 그렇죠? 4분의 9F 빼기 TQ. 요거는 2분의 F죠, 그렇죠? 요게 2M 곱하기 2M분의 F다.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은 TQ 프라임 요게 이제 나와요. 얘는 4분의 3F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그래서 3분의 10배가 아니고 3배다 라고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계산하는 게 좀 이제 제가 뭐 덕지덕지 쓰다 보니까 복잡해졌는데 여러분들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네, 이렇게 따라가다 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네, 믿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물체 AB를 실피로 연결하여 수평면에 놓인 A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킨 모습을 나는 A를 가만히 놓은 후 시간 T에 따른 속력 VB를 나타낸 것이다. 1초일 때 P가 끊어졌다. 네, AB의 질량이 각각 M 3kg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단 질량을 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실이 끊어지거나 이런 막 특이한 상황이 나오면 엄청 당황해해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를 먼저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실이 끊어져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손 안 잡고 있죠, 그렇죠? 가만히 놓았을 때니까 손 안 잡고 있으니까 A는 아무런 힘도 받는 게 없어요. 네, 아무런 힘 받는 게 없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등속도 운동을 할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에 지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다음 문제 푸는데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단 말은 당연하겠지만 뭔가 속도가 뭔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부분에서 실이 딱 끊어졌겠죠, 그렇죠? 그런 거 예상할 수 있는 거고, B의 속도를 얘기하잖아요. B는 자유낙하를 합니다. 실이 끊어지면은. 그럼 당연히 이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 10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빗대어 보면은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6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B의 가속도 나와야 되고, 가속도 여기 10이 자유낙하니까 10이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기울기 10이어야 되니까 얘가 6이어야 돼요. 여기 지금 모르는 V가 6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초까지의 가속도는 6이잖아요, 그렇죠? 6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서 이제 구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얘만 지금 mg만큼, 그러니까 즉 30N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이 두 개의 물체가 한꺼번에 묶여져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3 플러스 m인 질량이, 네, 가속도가 6이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네, m은 2kg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실로 연결된 물체 AB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의 연직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하니 F를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M2M이고 A의 운동 방향은 여기랑 여기가 반대이고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랑 여기와 같다라고,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당연하겠지만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가속도의 방향이 이쪽일 것이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가속도의 방향이 이쪽 아니겠습니까? 반대 방향이겠죠, 당연히. 그쵸?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요,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A하고 B가 움직일 때 지금 가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요거 좀 펼치면은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쪽으로 EMG, 이쪽으로 MG 만큼의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쵸? EMG 빼기 MG 3M이니까 3분의 1G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요. 근데 얘도 그러면 3분의 1G겠죠, 그쵸? 당연히 방향은 반대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요쪽 방향으로 EMG, 요쪽 방향으로 MG인데 F도 있어요. F도. 그래가지고 F 플러스 MG 빼기 EMG 알짜 힘이고요.
질량으로 나누면은 가속도가 3분의 1g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는 이렇게 구하면 F는 EMG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F는 EMG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면요. 네, A의 가속도는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g죠. 그렇죠? F는 EMG다. 그래서 기억하고 이유는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귿 보면은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개만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한 개만. 네, 한 개만 기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EMG를 뭐 A를 할까? A? 네,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A를 기준으로 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실이 잡아당기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는 T 빼기 mg m, 이게 이제 알짜, 요게 알짜. 왜냐면 위쪽 방향으로 T 장력, 그죠? 그 다음에 아래 방향 mg. 근데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나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나 같습니다.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3분의 1g가 나와야 되고, A는 3분의 1의 가속도로 움직이잖아요. F 같은 경우에도 위쪽 방향으로 T, 아래쪽 방향으로 mg 해가지고 F 플러스 mg 빼기 T, 여기는 가라고 하고 여기는 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M은 3분의 1g다. 그래서 얘는 EMG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mg가 나올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3mg에다가 3분의 1을 빼는 거니까 3분의 8mg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2배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 5번이다.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그림은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A의 크기가 F의 힘이 수평방향 작용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읽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건, 가속도 0이다. 즉, 무슨 말이냐? 얘가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얘가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실이 mg만큼의 힘으로 당기겠죠. 그 다음에 mg만큼의 힘, 왜냐면 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mg 똑같겠죠. 그쵸? t 똑같을 거니까. 근데 이쪽으로 mg인데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함이 0이라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mg라는 거죠. 그쵸? 네. 아니면은 실을 무시하시고 얘가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기로 mg, 여기로 f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알짜 힘이 0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바로 mg죠. 그쵸? mg. 그 다음에 이거 맞고, 이거는 문제를 풀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B에 작용하는,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mg고, B에 작용하는 중력 mg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요게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번. 네, 그림은 수평면상에서 AB를 접촉시키는 A의 크기가 F인 힘은 수평마가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렇게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렇게 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질량 몰라 사실. 그렇죠? 질량 MA, MB라고 칠게요. 중요한 사실은 얘든 가속도가 같습니다. 운동 방향은 당연히 반대겠죠.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이겠지만 이 물체를 한 덩어리로 보시면요, 질량은 이거고 힘은 이거잖아요. 얘를 한 덩어리로 보시면요, 질량은 요거고요, 힘은 요거잖아요. 가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요, 요거고 B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요거예요. 여기도 A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 요거고 B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 요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100% 이거를 물어볼 거예요. A가 B를 미는 힘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B는 왜 움직이나 이거예요. B는 왜 움직이냐? B는 왜 움직여? A가 밀기 때문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A가 밀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 A가 미는 힘이 얼마냐? 뭐 A가 B를 미는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럼 A가 B를 미는 힘은 B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입니다. 네. 이거예요. 왜냐? B 같은 경우에는 이 힘을 받아서 이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가속도가 이만큼으로 움직였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 여기서는요. 100%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 구해요. 그럼 B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왜 움직이냐? 실이 잡아당기니까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 그냥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문제 볼게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그렇죠? B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잖아요. 그죠? 같다. 그 다음에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 벌써 구했죠. 그렇죠? 실이 B를 벌써 구했죠. 그렇죠? 네,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비슷한 유형이 있으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4번이에요. 자, 이제 어려운 거 조금 한숨 넘어가고 이제 조금 쉬운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 쉽잖아요. 그죠? 네. 그림은 수평한 얼음판에서 A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미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작용, 반작용 법, 그러니까 A가 B를 밀면 B도 A랑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한테 작용한 힘, A한테 작용한 힘 같을 수밖에 F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F를 가지고 가속도 A로 요만큼의 질량을 가진 친구가 가속도 A로 움직이고 요만큼의 질량을 가진 친구가 가속도 B로 움직입니다.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지금 보시면요. T1분의 2V 그렇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T1분의 V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아야 되잖아. 질량이 두 배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질량은 B가 A의 2배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이거는요. 이 문제를 풀지 않고도 같다잖아. 왜냐면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 작용, 반작용이죠. 그렇죠? 틀렸죠? T2일 때 속도가 일정하잖아.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알짜면 당연히 0이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3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으로 물체 A를 밀어 A가 벽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럼 얘가 왜 정지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자, 기본적으로 무조건 얘는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F의 힘으로 작용하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안 가요. 왜? 벽이 A를 밀기 때문에. 근데 A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A가 아래쪽으로 안 가요. 왜? 무슨 힘인지는 일반적으로 마찰력입니다. 여기서 마찰력일 것 같아요. 마찰력이 A를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정지해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중력은 0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알짜 힘의 크기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도 0이에요. A가 벽을 미는 힘, 벽이 A를 미는 힘, 작용, 반작용. 네. 넘어갈게요. 자, 16번. 그림은 물체 AB가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크기가 12N의 힘이 A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오히려 아까 전에 10 몇 번이었죠? 13번 같은 거보다 더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직관적이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덩어리잖아요. 그 4kg야. 12N의 힘이 작용해. 가속도는 3이죠. 그쵸? 그 왜 3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곤란합니다. 네. 그렇다는 말은 A든 B든 가속도가 3이에요. 그러면은 A의 알짜 힘은 9N, B의 알짜 힘은 3N이라고 얘기할 수,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알짜 힘이 있어야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가속도가 3이니까 질량이 1kg니까 알짜 힘이 3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알짜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A가 B를 밀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3N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13번에서 풀었던 그 문제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A는 12N의 힘을 받았는데 왜 알짜 힘이 9N인가요? 누군가가 왼쪽으로 3N의 힘으로 밀었겠지. 그게 누구냐? B가 A를 3N의 힘으로 밀었다. 왜냐면은 A가 B를 3N의 힘으로 밀었으니까 작용 반작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속도의 크기를 A가 B보다 클 수가 없지. 같이 움직이니까 A의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 9N, B의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 3N, 3배고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3N. 맞지? 그치? 네. 자, 17번. 나무 토막을 4N으로 잡아당겼는데 정지했대요. 그럼 4N 잡아당겼으니까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4N 잡아당겨 정지하는 거 아니야? 너무 쉽지?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B에 나타나는 눈금은 2N이죠. 4N으로 당기고 있는데 왜 2N이라고 하지? 그치? 틀렸죠. 그쵸? 나무 토막이 작용한 알짜 힘은 정지했기 때문에 0이고요. A가 벽에 작용하는 힘, 벽이 A에 작용하는 힘. 문제를 상세히 보지 않아도 작용 반작용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작용 반작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네, 쉽게 넘어갈게요. 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막 어마무시합니다. 문제 길이가 그렇죠.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네, 물체 AB를 실로 연결한 후 A는 지면에 B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 각각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가 A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을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져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여기까지 딱 올라왔을 때 얘는 여기 내려왔겠죠. 그렇죠? 실이 딱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중력을 받아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일단 어렴풋이 생각해 놓으시고 네. A와 B의 질량은 M2M이다. A와 B가 같은 높이를 지나는 순간 A의 속력을 V, A의 최고점을 H라고 할 때, 즉 그러니까 A와 B가 같은 높이를 지나는 순간이라는 게 뭔 말이니? 중간일 때 그 2분의 H 지점을 지날 때 속력 어떻게 되냐고. 그죠? A의 최고점의 높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가 올라가고 있는데 실이 뚝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력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멈추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이제 올라갔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못 들어본 친구들은 그냥 제가 첫 번째 풀어주는 영상을 보시면 되고,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는 두 번째 풀이 영상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속도로 일단은 풀게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얼마의 가속도로 움직이는지, 실에 연결되어 있을 때 얼마의 가속도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거 쉬워요. 얘가 지금 이렇게 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쪽으로 EMG의 힘을 받을 것이고 이쪽으로 MG의 힘을 받을 것이니까 이 전체 물체에는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질량은 3m이네요. 가속도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g입니다.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같은 높이를 지나는 순간 A의 속력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2분의 H까지 올라왔을 때 속력 어떻게 되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EAS 쓰시면은 됩니다. 네, EAS요. 자, 2 곱하기 A 가속도 3분의 1G죠. 그쵸? S 2분의 H 2분의 H까지 올라갈 때 네, A의 속도 V라 했죠. 그쵸? V 제곱 처음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0. 요거를 계산하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쵸? 아마 루트 3분의 GH 요게 나올 거예요. 그쵸? 네. 끝이에요. 네. 그 다음에 A의 최고점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V와 H로 H를 구하실 까
얘가 h만큼 올라갔을 때 실이 뚝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때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때 속도를 v라고 하면 안 되지. 겹치니까 v 프라임이라고 제가 v 프라임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얘가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g만큼의 가속도를 받고 위로 이동하다가 언젠가는 정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곱하기 올라간 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h 프라임이라고 칠게요. h 프라임은 최종적으로 정지했으니까 0 빼기 속도 v 프라임의 제곱 요 식을 이용해서 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고 속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서 연장선상으로 가속도가 3분의 1일 때 h만큼 올라가면은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요걸로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계산이 v 제곱 뭐 루트 씌울 필요 없고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gh 요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러면은 h 프라임이 3분의 1 h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답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실이 끊어져서 여기까지의 높이를 3분의 1 h라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바닥에서부터 재면은 3분의 4h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요. 자, 이제 자기가 그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못 들어봤다 하시는 분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지금 역학적 에너지를 푸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 이 B가 지금 보시면요. 높은 곳에 위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B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이게 내려오면서 A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A의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가 빨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A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러한 사실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똑같이 A의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2분의 h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의 포텐셜 에너지가 그러니까 EMG 2분의 h만큼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소한 만큼 얘네들이 다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소한 거는 요만큼 2분의 h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만큼 감소했으니까 요게 A의 포텐셜 에너지 mg 2분의 h만큼 얘는 올라가니까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푸시면은 똑같이 답이 V는 아마 요 3분의 루트 3분의 GH라는 값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오죠? 네. 안 나오니? 한번 볼까? 나올 것 같은데. 네. 그죠? 나오죠?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그럼 V 구했고, 자, 그 다음 A의 최고점의 높이 구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A 최고점의 높이, 요거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똑같아. A 여기서의 속도를 또 구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실이 끊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뭘 얘기할 거냐면은, A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로 변했습니다. 요걸 쓸 거거든요. 2분의 1 m v 제곱이 전부 다 mg h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h 프라임이라고 둔 거예요. 네. 요만큼 포텐셜 에너지로 변했습니다. 요걸 쓸 건데 요때 v 프라임이죠. 정확하게. 요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요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h만큼 떨어졌을 때니까 emg h가 A의 포텐셜 에너지 mgh에다가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2분의 1 그러니까 프라임이죠. 그렇죠? 2m v 프라임 제곱이 됩니다. 요거를 구하면 v 프라임은 아마 이제 뭐 그 v 프라임 나올 것이고 그죠? 아니면은 요거를 똑같이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어차피 얘는 똑같이 3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2m, 3m, 5m인 세 물체가 이제 실로 연결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물체와 연결된 순서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알짜임의 크기가 최대 최소가 되는 수평면 어쩌고저쩌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M1, M2, M3를 놓으면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M2, 뭐 M1, M3 이렇게 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알짜 힘이 큰 경우, 중간에 있는 물체의 알짜 힘이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속도는 전부 다 같을 건데 질량이 얼마이냐에 따라 가지고 가속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가속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알짜 힘의 크기가 가장 큰 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왼쪽이 2m이고 중간이 3m이고 가운데가 5m일 때,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냐, 가속도. 네, 얘네가 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5mg고 왼쪽으로 2mg의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은 5mg 빼기 2mg다가 전체가 10m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게 이제 가속도죠, 그렇죠? 가속도. 그럼 알짜 힘은요, 가운데 있는 거 M3m에다가 요거 곱하면 돼요. 10분의 3g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2m, 5m, 3m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에 3mg, 2mg 그러면은 빼면은 mg죠, 그쵸? 10m.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5m에다가 10분의 1g 곱하면 알짜 힘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2m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 5m, 2m, 3m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5mg 이쪽으로 3mg니까 2mg 10m. 쌤 뭐 마이너스 아닌가요?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크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짜 힘은 2m에다가 5분의 1g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거 셋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얘인 거 꼴찌 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3번 여기 보시면 돼요. 왜 5m, 3m, 2m 이런 건 안 하나요?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똑같잖아,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자, 20번. 그림은 수평면상에서 뭐 술의 A와 실 P로 연결된 술의 B가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6N의 힘이 작용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가 P가 끊어진 후 A, B가 각각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뭐 저기 뭐냐, 실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죠? 실이 끊어지면은 A는 아무런 힘을 못 받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고 B는 지금 그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B가 지금 가속도가 얼마냐면요,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2분의 4, 2m/s 제곱이에요. 6N인데 2m/s 제곱으로 움직인다? 3km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속도가 3분의 2예요. 가속도가 3분의 6N의 힘을 받았는데 가속도가 3분의 2다? 근데 B의 질량은 3이다? A의 질량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니? 네, A의 질량이 9kg라는 것을 9kg 맞나? 아니지. 잠깐만요. 3, 2 그러면은 또 계산해야 되네. 2x 플러스 6이네요. 6, 그죠? 네,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6kg, 얘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질량은 A가 B의 2분의 3배가 하는 2배죠, 그쵸? 2배고 2초일 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이제 물어봤어요. 2초일 때 저기 뭐지? 그 가속도가 3분의 2니까 질량 곱하기 3분의 2 해주면 되겠죠, 그쵸?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은 알짜 힘이에요. 그러면은 4N
이 나오게 되고 틀렸고요. 3에서 5초까지 물체 이동거리는 B가 A의 2배이다. 3에서 5초 이거 네 면적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B는 요 사다리꼴을 구하시면 되고 그죠? B는 요 사다리꼴을 구하시면 되고 A는 요 사각형을 구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디귿이에요. 뭐 굳이 구하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꼴 구하면은 2 플러스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고 A는 사각형이니까 2 곱하기 2 해가지고 얘는 8, 얘는 4 해가지고 2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대망의 마지막 21번. 네. 여기까지만 하면 또 이제 쉬죠. 그쵸? 네. 21번 이거 그림과 같이 연직 윗방향으로 일정한 힘 F가 물체 A에 작용하여 물체 A와 물체 B가 함께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한다. AB의 가속도는 2분의 1g이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자, 일단은 요 F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지금 A하고 B 같은 경우에 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 4mg만큼의 힘이 작용하죠. 그렇죠? 근데 윗방향으로 F, 즉 F 빼기 4mg인데 전체가 4mg니까 가속도가 2분의 1g다 라는 사실로 F를 얼마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6mg예요. 6mg.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움직이는 거 없이 그냥 6mg로 지금 힘을 작용하고 있대요. 이때 가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각각 이거라고 할 때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니까 B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나를 제가 B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왜 윗방향으로 2분의 1g만큼 움직이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3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위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A가 B를 윗방향으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죠. 그 힘을 F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F가 빼기 3mg를 3m으로 나누면은 이게 2분의 1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가는 2분의 9g가 나와요. 2분의 9mg가 나와요. 2분의 9mg. 그냥 나는 위쪽에서 6mg로 누가 누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3mg로 누가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는데도 정지해 있어요. 왜냐? A가 B를 위쪽 방향으로 F 나로 잡아당기기 때문이에요. 얘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죠? 그 9mg.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와, 이거 계산 잘못하면 답 이거 9 2분의 9니까 네, 답은 2번 아니 4번 2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